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뇌천대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91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93에서는 소인 용장 군자 욕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94는 정길 회망, 번결 분리에 대해서 같이 노트 정리한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3 소인용장 정려. 자, 글을 보겠습니다. 소인용장 군자욕망 정려 저양 촉번 이기각. 소인은 성한 기운을 쓰고 군자는 없는 것을 망을 걸러 썼으니 정려 고자도 위태롭다 하니 숫양이 울타리에 걸려 그 뿔이 상함이라. 상활 소인용장 군자 망냐. 소인이 성한 것을 쓰고 군자는 없는 것 망을 걸러서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위치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학계의 제일 위죠. 그리고 강입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이제 양강의 자리라서 바른 자리이죠. 그 다음에 응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보면은 93은 강건함, 건의 제일 위에 있다. 학계의 제일 위다. 바른 자리이다. 상륙과 정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93은 조금 또 교만하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설명도 많이 하죠. 그래서 전체적인 설명을 보면은 소인은 장대함, 용장, 장대함을 쓰고 군자는 그물을 쓴다는 이야기이다. 즉 소인은 장대함을 써서 자신의 강대함을 드러내는 반면에 군자는 대장의 단계에서 강대함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황태현 교수님은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시기를, 이제 일반적인 설명은 군자와 소인을 이렇게 비교해서 소인은 장대함을 쓰는 반면에 군자는 이제 망을 써서 이제 걸러내서 써서 이제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데, 황태현 교수님은 조금 달리 소인도 위험해지고 군자도 결국에 위험에 빠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빠지는 것은 같은데 그 이유가 조금 다르죠. 즉 설명을 보면은 소인은 날뛰다가 위험해지고 군자는 상황을 과소평가 무시하다가 위험에 빠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소인은 자신의 강성한 힘을 쓰는 것이고 군자는 있어서는 의리를 무시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소인은 센 힘, 자신의 센 힘을 쓰다가 무너지는 형국이고 군자는 상황을 무시하기 때문에 곤욕을 치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조금 더 설명 한번은, 황태현 교수님은 소인은 자신의 강대함을 믿고 고의로 힘을 드러내는 가벼움을 보이고 군자는 장대함을 지녀도 상황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공경에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효를 받았을 때 이제 이 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소인이 쓰는 용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군자가 쓰는 용망, 걸러서 쓴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저양, 촉번, 이기각이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는지 이제 고민을, 이 세 개를 이제 다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써놓은 걸 보면은 소인의 장과 군자의 망이 어떠한 의미를 가진지 상징성에 있어서, 그리고 양자가 모두 공경에 빠지는 건지 아니면은 소인은 공경에 빠지지만 군자는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 다음에 저양 촉번 이기각이 이제 그 뿔이 이제 상한다 이렇게 이야기인데 그 뿔의 상징성과 상한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3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94를 살피겠습니다. 정길 회망 번결분리 장우대여 지복. 구사는 곧으면 길하고 후회함이 없다 하니 번결분리 울타리가 열려 있어서 양의 뿔이 다치지 아니하며 큰 수레바퀴의 씩씩함이로다. 상활 번결분리 상왕냐. 울타리가 터져 나아감이라. 양이 뿔을 다치지 않은 것은 오히려 나아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견해는 울타리가 부서졌는데 양의 뿔을 메어 놓지 않는다는 것은
않으면 또 가서 받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연적으로 설명하기를 숫양이 뿔로 받아서 울타리가 부러졌는데 그 뿔을 메어 놓지 않으면 양이 여전히 큰 수레 바퀴통에 가서 받아서 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묶어둔다 이 말이죠. 자, 기본적으로 효 위치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구사는 이제 산깨로 진입을 한 거죠. 산깨가 또 진이죠. 산깨로 진입했고 진이 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응은 없죠. 그 다음에 정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보면은 구사는 부당이로서 양강이다. 초효와 정응도 아니다. 산깨진의 첫 진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설명은 번결 분리를 숫양이 필사적으로 울타리 매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니 뿔의 걸림이 풀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 또 이제 장우대여 지복은 크고 장대한 세력이 드러남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즉 이미 상꾀에 진입하여서 진의 주도적인 성질을 가진다. 즉 군자가 때나 기회를 잘 살펴서 강성한 세력을 드러내며 나아갈 때 주도적으로 용감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죠. 보통 학계와 상계의 구분해서 상계로 진입하면은 학계의 그 상황이 이제 전환의 초기가 된다는 점에 착안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점이 많은데 이 부분도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황태영 교수님은 이제 설명하시기를 바른 자세를 견지하여 조신하게 움직인 까닭에 길하다. 즉 힘센 기운을 과시하듯 너무 밀어붙이고 과속한다면 또는 상황을 정면을 받아치며 일을 그르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실제로 이제 효를 받았을 때는 이 번결 분리의 상징성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장우대여 지복 이 상징성이 무엇인지 약간 이제 비교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고민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산의 설명도 좀 까다롭습니다. 소인 용장, 군자 욕망, 정려, 저양 촉번 이기각, 상활, 소인 용장, 군자 망야. 소인은 힘이 드세지니 군자가 소인이 쳐놓은 속임수의 그물에 걸리게 될 것이며 군자가 이를 맡아 처리함에 위태로울 것이다. 순양이 울타리를 들이받으니 그 뿔이 여이게 될 것이다. 상활, 소인의 힘이 드세지니 군자는 소인이 쳐놓은 속임수의 그물에 걸리게 되는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기존의 앞에 있는 설명과 조금 다르죠. 자, 글을 보겠습니다. 소인 용장 군자 욕망의 그 물상을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최초에 이렇게 내천되는 본계죠. 본계가 이렇게 9~3이 효변하면은 뇌택기매가 되죠. 자, 뇌택기매는 이렇게 지천태의 그 지계의 모계로부터 왔습니다. 지천태계 시제는 여기에 이제 지가 소인이고 건의 군자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추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3이 사로 가는 거죠. 3이 사로 가니까 여기 하나의 강건한 강을 얻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전체로 뒤집힌 간으로 보면은 견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3이 사로 가는 반면에 이제 4가 3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하나는 또 이 부분은 4가 3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럼 학계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 보면은 회절의 상이 있는 거죠. 꺾임의 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군자는 꺾이게 되는데 그 꺾이는 원인이 여기 있는 소인의 기망 때문에 꺾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음은 감의 견고함, 여기 감의 상이 나오죠. 견고함을 얻게 되고 상대적으로 건은 이렇게 그물, 여기 리의 그물이죠. 그물에 쌓이게 되니까 이제 기망을 당한다, 망에 얽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전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택계 시절에 이제 직의 모계인 지천택계 시절에 삼이 사로 가니까 곤이 하나의 강을 얻고, 즉 상계가 여기 이제 강을 얻는 이 물상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강을 얻고 간의 견고함을 얻게 된다. 뒤집어진 간을 얻게 된다. 이게 소인 용장 의미를 도출해내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4가 3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물상이 나오니까, 즉 택계의 4가 3으로 내려니까 그는 하나의 음을 얻어서 합계가 태죠. 이렇게 합계가 태의 물상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군자는 회절, 꺾인다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꺾이는 이유가 소인에 의해서 기망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상계는 음의 감으로 견고함을 얻어서 장성함을 얻는 반면에, 여기 아까 감의 물상이 견고함의 물상을 또 이렇게 나오죠. 감의 견고함의 물상이 나오죠. 반면에 그 합계인 군자는 이렇게 여기 리의 망이죠. 망에 걸려서, 즉 양은 리의 그물에 걸리는 까닭에, 즉 그물 양에 얽혀든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군자 욕망 이렇게 물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년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지계가 내택기매가 되는데, 내택기매의 합계는 요렇게 태회절의 상이 있는 거죠. 위험이 있죠. 즉 결국에는 감의 고dom이 있다 하더라도 태 위험이 있으니 정녀의 물상을 도출해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양 촉번의 물상을 보면은, 저양 촉번 이기각의 물상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천대장은 이제 큰 태로서 큰 양의 물상이 나오는 거죠. 여기가 그냥 9-3이 효변하게 되면은 뇌택기매가 되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여기에 양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간산 뒤집어진 숫양,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짝을 이루죠. 짝을 이루는 상태에서 이제 조금 더 연장해서 설명을 한 부분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뇌천대장의 본계가 9-3이 효변하면은 뇌택기매가 되죠. 그래서 그 설명을 보면은 지천택계 시절에, 자, 지천택계 시절에 9-3이 추위를 하게 되면은 여기 리의 담장이 나옵니다. 리의 담장이 나오니까 이제 간의 순양이 뒤집어진 간의 순양이 이 리의 담장 여기를 받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와서 받아버리는 그런 성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명하기를, 내천대장께는 진의 대나무가 있고 효변하면 리의 담장이 되는데, 여기에 아까 이야기했던 진의 대나무가 있고 효변하면은 리의 담장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간의 전양, 뒤집어진 간의 저양이 와서 담장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의 그 뿔은 3이로서 보통 약한데, 여기 음으로서 약한데, 이제 조금 더 지워서 보겠습니다. 그 3의 여기에 그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에 뿔은 약한데, 지금 저양의 뿔은 4위에 있으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강하죠. 강건함의 딱딱함이 있으니까 딱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순양의 뿔이 4위로서 강성하다는 것은, 뿔이 강성하니까 상대적으로 몸은 여유에 있겠죠. 그래서 곧 여기에서 수척하다, 즉 리기가 그 뿔이 수척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조금 까다로운데 한자 글을 설명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소인은 힘이 드세지나 군자가 소인이 쳐놓은 속임수의 그물에 걸리게 될 것이다. 군자가 일을 맡아 처리함에 위태로움이 있을 것이다. 숫양이 울타리를 들이받으니 그 뿔이 여이게 될 것이다. 아까 이렇게 이제 저양이 이렇게 뇌택기매가 되면은 이제 이 리의 담장을 요렇게 리의 담장을 이 저양 요렇게 이제 들이받는 물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충돌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활,
소인의 힘이 드세지니 군자는 소인이 쳐놓은 속임수의 그물에 걸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정길회망, 번결분리, 장우대여 지복, 상활, 번결분리, 상왕야. 이를 맡아 처리함이 길하나 변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없어질 것이다. 울타리가 무너지니 양이 여위지 않다. 그러니까 뭐 살이 빠지지 않는다. 큰 술의 당토에 튼튼함이 있음이로다. 상활, 번결분리는 양이 위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정길의 의미를 보면은 이제 내천 대장 본계가 이렇게 구사가 효변하게 되면은 지천태로 되죠. 근데 이제 상계인 뇌의 위치가 기본적으로 4, 5, 6 감의 위치에 있는 거죠. 이렇게 위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설명하기를 감의 위치에서 상계가 진으로서 일을 시작하는데 효변을 하더라도 택계가 되어도 다시 일을 처리함이 없으니 정길, 일을 맡아 처리함이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번결분리의 물상을 보면은 자, 기본적으로 지천택계실에서 12몇 개 주의사항 이렇게 전진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내천대장이 되었다가 다시 효변하게 되면은 지천태로 그냥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천대장을 보면은 상계가 이렇게 진의 울타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설명하지만 이게 뼈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또 그래서 효변에서 양강이 효변하니까 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곤의 피부가 있으니까 야위게 되지 않는 그런 상이 나오는 거죠. 즉 설명을 보면은 지천태계 시절에서 다시 대장으로 갔다가 효변하면서 지천태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물상이 나오죠. 그래서 이 위에 진의 대나무가 있으니 리위는 4, 5, 6 지위를 이야기합니다. 진의 대나무가 밖을 막고 있는 모습이 있으니까 이 바깥의 모습이 마치 울타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요. 진의 대나무가 있으니 마치 울타리와 같다 이렇게 합니다. 효변하니까 진이 없어지니까 번결분리 즉 울타리가 무너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내천대장계에서는 양강이 4개가 있으니까 뼈가 많다. 뼈가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야인 모습이죠. 그래서 구사가 효변하게 되면은 곤의 피부가 두꺼워지니까 이제 야윈 현상이 없어지는 거죠. 즉 전체적으로 설명하기를 번결분리 울타리가 무너지니 양은 여위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장우대여 지복은 지천태 본계가 이렇게 12몇 개 추위상 경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천대장 본계가 있죠. 이 본계가 다시 구사가 효변하게 되면은 지천태가 되죠. 그 지천태는 상계고는 큰 수레인데 학기에 이렇게 양강이 3개가 있는 것을 바퀴로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고는 큰 수레가 되고 학계거는 바퀴통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개 강이 4개에서 견고하게 있으니 큰 술의 당토 즉 복이 튼튼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맡아 처리함이 길하니 변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없어질 것이다. 울타리가 무너지니 양이 여유게 되지 않는다. 큰 술의 당토에 튼튼함이 있음이로다. 상활 번결분리는 양이 위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93과 94에 대한 다산의 설명입니다. 자, 그 93에서는 계속 설명하지만 소인의 용장과 군자의 욕망의 그 상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저양 촉법 이 기각의 의미가 실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94에서는 번결분리와 똑같습니다. 그 울타리가 이렇게 부러지는 상황, 울차에 터져가 나가는 상황과 장우대여 지복의 이 두 가지의 상관성과 연결성, 그리고 장우대여 지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실천적으로 효를 받았을 때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